모델을 이용해서 탄소 중립을 한 것을 진짜 탄소 중립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기준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린워싱으로 보려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찍어 올리질 못했네요. 죄송해요. ESG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매체가 2020년 6월에 오픈을 했거든요. 1년 반 됐어요. 1년 반 됐고 2020년 한 10월, 11월부터 정말 ESG에 대한 게 갑자기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할 만큼 너무 놀랍게 기사가 막 쏟아지더니 그게 한 1년 갔고 지금은 이제 그만큼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에서 ESG 팀이 생기고 ESG에 대한 정말 본격적인 그 내재화라고 하죠. 기업 안에서 모든 금융권이면 금융권, 기업이면 기업, 대학에서도 교육 과정도 만들어지고 하나의 ESG 생태계가 1년 사이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너무 많아지고 사실은 임팩톤에서는 처음에 상당히 열심히 즐겁게 했는데 이제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일이 많고 정보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광고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구독 멤버십 모델을 론칭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바빠서 지난주에 못 찍었습니다. 비쌉니다. 기업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잘 되게 구독자 여러분들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은 그린워싱, 11가지의 그린워싱에 대한 게 해외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2022년 ESG 트렌드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오고 가고 그 중에서 그린워싱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린워싱이 앞으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린워싱이 앞으로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전에도 계속 이슈가 되어 왔고 점점 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매서워지고 또 규제기관에서와 비영리 단체에서 훨씬 더 까다롭게 지켜보고 있고 이게 법적인 리스크까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 문구라든지 마케팅 문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린워싱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진 거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걸 조금 말씀드리면 사우디에서 지난 3월에 했던 게 그린워싱의 사례로 꼽혔습니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50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사우디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사우디가 물이 부족하잖아요. 이 물이 부족한 사우디에서 500억 그루의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의 CEO가 트위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강이 하나도 없는데 50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거의 그린워싱의 농담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우디의 왕세자가 CCUS,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는 얼마 전에 최근 다른 연구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아시아의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게 CCUS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갖고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또 다른 데서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CCUS는 아직까지 실현된 기술이 아닌데 이거에 앞으로 나올 차기 기술에 의지를 해가지고 좀 그린워싱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고요. 또 다른 사례는요. 2019년에 출범한 싱가포르의 이제 비영리 단체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끝내기 위한 협의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개도국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7천억 원을 지출했다라고 밝혔는데 알고 봤더니 이 단체가 로얄 더치쉘, 엑손모빌, 화학회사 다우케미칼에 지원을 받는 단체였다는 거죠. 물론 지원을 받는 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그 인도 겐지스강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정화하겠다라는 프로젝트인데 실패를 했고 오히려 플라스틱 생산을 더 늘리는 그런 계획 이런 것까지 알려져가지고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사례로 이니스프리도 꼽혔어요. 이니스프리의 I'm paper bottle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게 겉에는 이제 나는 종이병이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딱 열어봤더니 안에 플라스틱 병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SNS에서 화제가 됐었죠. 얘도 이제 대표 사례로 꼽혔고요. 아디다스도 스탠 스미스 신발이 있는데 여기가 50% 재활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난 9월에 프랑스 광고윤리위원회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식으로 재활용돼 50% 정도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재활용되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완전히 재활용된 재료로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홍보 문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또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플라스틱 대신에 알루미늄 포장재를 사용하면 훨씬 더 재활용이 잘 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볼 코퍼레이션이 이런 캔 많이 만드는 유명한 회사잖아요. 여기 볼 코퍼레이션이 무한하게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이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포장재라고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생수 브랜드를 담은 이 병을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 아이에로, 베트남에 있는 아이에로에 있는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물론 플라스틱보다는 알루미늄이 재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이 재활용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재활용되기 위한 여러 가지 수거 시스템이나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루프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알루미늄도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물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알루미늄이 플라스틱보다 더 환경에 해로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다른 이제 사례로는 호주 석유 회사의 산토스의 사례죠. 산토스가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탄소 중립을 하는 방법이 문제인 거죠. 이 산토스가 탄소 포집으로 중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허위다라고 얘기하고 또 지속가능 보고서에서 LNG를 청정 연료다라고 설명을 한 거에 대해서도 또 그린워싱이라고 NGO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로얄 더치셀은 탄소 중립 석유를 만든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오일을 출시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 스타일을 주도하기 위해서 쉘의 탄소 중립 오일을 쓰라 이렇게 홍보를 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네덜란드 법원이 지난 3월에 광고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탄소 감축을 그 상쇄의 방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탄소 중립이다, 뭐 탄소 배출이 제로다라고 홍보하는 것은 허위다라는 거죠. 국내 기업 중에도 일부가 이렇게 뭐 탄소 중립, 원유, 정유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뭐 이 부분을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문제 제기를 하려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상쇄를 이용해서 탄소 중립을 한 것을 진짜 탄소 중립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기준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린워싱으로 보려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고요. 그 외에 그 에퀴노르 같은 경우도 그린워싱 의혹에 휩싸였어요. 재생에너지 사업을 에퀴노르가 풍력이나 뭐 이렇게 많이 하면서 친환경적인 이제 기업 이미지가 많지만 저도 이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에퀴노르의 판매 에너지 중에서 탄소가 없는 에너지가 0.54%에 불과하다네요. 그러니까 에퀴노르는 이제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지는 좋을 뿐 사실 뭐 엑소모빌이나 로얄 더치셀이나 쉐브론보다는 훨씬 더 감시를 덜 받고 있는데 실제의 그 사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 외에 이제 캐나다 광산 기업인 더 메탈스 컴퍼니 여기는요 그 심해 채굴 관련해서 그린워싱 논란이 있었습니다. 홍보 영상이 이제 더 메탈스 홍보 영상이 이렇게 광산이 팍 폭발하는 장면이 이제 막 나오면서 광산의 채굴, 이 금속 채굴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서 이 본인들은 심해 채굴을 한다. 그래서 안전하다. 약간 이런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여론이 차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심해 채굴은 지상 채굴보다 더 낫느냐? 심해 채굴이 안전하다고 누가 얘기를 했느냐? 바다, 심해 채굴 바다의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우려가 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WWF를 포함해서 심해 채굴을 금지하기 위한 산업 간 협약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심해 채굴이 과연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 부분도 그린워싱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은행도 그린워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호주 국립은행 같은 경우는 호주는 뭐 석탄 발전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이 호주 국립은행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이제 석탄 수출 터미널을 이거에 대해서 짓는 거에 대출을 해줬는데 이 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출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 연계 대출, 이게 브라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돈을 쓰면 사실 지속 가능 연계 대출이라든지 채권이 발행이 되는데, 이 부분도 그런 논란에서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이제 연계 대출을 해주기는 했는데, 얘가 과연 이렇게 열탄을 수출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린워싱 참 쉽지 않은 거죠.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딱 무자르듯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여론에 의한 평판, 국민의 감정,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린워싱의 수준과 또 내년, 내후년, 이게 기후변화의 상황에 따라서 또 그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명확하지 않아서, 기업들의 경우는 항상 우리가 지속가능 보고서에 쓰는 문구 하나가 그린워싱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